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생들 많으실 텐데 저도 오랜만에 의학 얘기로 다시 찾아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감염도 잦아들었고 이제 서서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좀 가벼운 편인데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겠죠. 앞으로 좀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하는 다리 길이 비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마침 그 제 채널에 구독자 수가 500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알림이 오던데 많은 분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50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들 뭐 이렇게 가볍게 그냥 그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의사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학 얘기를 올리는 것을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다리 길이란 무엇인가? 다리 길이를 이제 측정한다고 하니까 이 다리 길이 자체를 재는 게 아니고요. 다리 길이, 양쪽 다리 길이를 비교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리 길이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셀 찍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뭐 이렇게 줄자로 재서 재는 방법이 있는데 다리가 얼마나 기냐 뭐 이런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은 다리가 길이가 당연히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 길이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안 똑같다면 얼마나 안 똑같은지를 일단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병원에 오신다면 저 같은 이제 의사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하는 측정 방법이 뭐 아주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집에서도 누구라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한번 알려드려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측정하는 이유는 다리 길이를 보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자세 클리닉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런 자세를 교정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의사로서 자세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자세도 막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집에서 사실 하실 수 있는 또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제일 중요한 평가는 바로 다리 길이 측정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다리 길이 측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측만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뭐 몇십 년 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측만증이라고까지 안 해도 측만 변형이라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측만증에 대해서 따로 또 말씀을 여러 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허리가 휘었다는 거죠. 허리가 아니고 척추가. 그러니까 이제 골반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제 이렇게 있다면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척추가 이렇게 옆으로 휜 거.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 이렇게 휘어진 거 이런 것들을 측만이라고 하거든요. 옆에서 볼 때 휘어진 건 또 다른 의미고요. 앞에서 볼 때 휘어 있으면은 이것을 측만 변형 이거 측만 변형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병적인 경우에 우리가 측만증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측만증이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그 건강검진으로서 측만증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꼭 측만증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리 길이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측만 변형, 그러니까 아주 좀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런 그 다리 길이 차이를
봐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차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하여튼 간단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워서 한번 보고 엎드려서 한번 보는데 다리 길이를 양쪽 붙여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누웠을 때 사람 발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게 보통이죠. 이때 이 발 뒤꿈치 길이를 이제 위에는 반듯하게 누웠다고 치고요. 발 뒤꿈치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면 어느 한쪽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다면 이제 다리 길이가 다른 거죠. 지금은 이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왼쪽이 더 길 수도 있고 또는 왼쪽이 더 짧을 수도 있고 물론 뭐 짧은 게 문제인지 긴 게 문제인지 그런 거는 어려운 문제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같은 게 정상인데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고 같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다른 분들이 있고 조금 다른 분들은 많은데 심하게 다른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붙여보면 되는데 그 발 뒤꿈치를 발목을 90도로 이게 옆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이시겠네요.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90도로 이렇게 해서 발 뒤꿈치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빼고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보통 발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다리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리는 이렇게 되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서 90도로 이렇게 직각으로 딱 해서 두 다리를 딱 비교해 보면 쉽게 그냥 너무 뭐 정밀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이제 발끝 부분을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보시면 더 정확하고 뭐 침대가 없어서 그냥 바닥이라면 바닥에서 보셔도 됩니다. 다리를 약간 들고 그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 뒤꿈치를 보는 거죠. 자, 위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모습이죠. 위에서 바라본다면 여기 이제 지금 거의 다 맞잖아요. 대략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직각으로 발목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와 있다든지 이러면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길이가 차이 나면 어떡하란 말이냐? 물론 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길이가 차이 날 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찰을 받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사진으로 보신 건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다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툭툭 털고 있죠. 이렇게 툭툭 터는 이유는 딱 누울 때 이제 이게 약간 삐딱하게 누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체를 반듯하게 하고 다리를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다리가 편안하게 양쪽이 가지런하게 올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리를 딱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제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른쪽 발이 짧습니다. 오른쪽 발이 짧다고 할 수도 있고 왼쪽 발이 길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오른쪽이 왼쪽보다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오른쪽이 짧다. 하여튼 다리 길이가 다르다. 우리 이걸 이제 하지부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의학적으로 그 이제 한문이라서 괜히 그냥 어렵습니다. 하지부동이란 말은 아래 다리가 길이가 다르다. 이걸 하지부동 같지 않다 이렇게 길이가 다르다 이러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 자,
이렇게 앞을 누워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또, 자, 지금도 엎드려서 제가 다리를 아래 위로 한번 이렇게 조금 움직이잖아요. 예. 이렇게 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두 번 하고 제가 보는 겁니다. 꼭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렇게 위에서,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예. 다시 쭉 보실까요? 앞에서 이렇게 맞춰 보시고, 예, 바로 누워서 보시고, 또 엎드리게 해서 이렇게 다리를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에 90도로 딱 맞추어서 위에서 딱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찰을 이렇게 해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엑스레이 저는 찍어 보는데, 뭐 여러 다른 엑스레이도 찍어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골반, 여기 둥그런 부분이 여기 골반이거든요. 이 부분이 골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척추고, 그 다음에 갈비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앞에서 또는 뒤에서 바라본 거다. 사실 여기는 R이라고 쓰여진 게 오른쪽이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바라본 것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자, 앞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선을 그어 보면 오른쪽 골반이 상당히 밑으로 처져 있죠. 그러니까 왼쪽하고 높이가 다르죠.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건 똑바로 서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바로 서서 찍었는데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골반이 비뚤어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골반이 비뚤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 누워서 다리 길이를 측정하면 다리 길이가 다르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골반이 내려간 쪽이 짧게 되는데, 하여튼 뭐 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다리 길이가 다르게 됩니다. 다리 길이가 다른 분을 사진을 찍어 보면 이런 경우, 꼭 이런 건 아닌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사실 가슴 쪽도 휘어 있죠, 약간. 그죠? 물론 그런데 아래쪽이 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 분의 사진을 올린 거니까 이거는 예로 든 것이고, 이렇게 골반 높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허리가 지금 이분은 이 정도 휘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기울어진 분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된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골반의 높이가 같고 척추는 그 위에 이렇게 일자로 있어야 되는 게 이 정상이죠. 자, 이런 사람이 많은가? 당연히 이런 사람이 정상이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 죄송합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 클리닉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진을 찍어보지 않고서는 이런지를 잘 모르죠. 이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리 길이를 측정해보고 만약 제법 차이가 난다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확인해보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네.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영상이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많이 자라지 않았고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어른들은 차이가 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차이가 날 경우에 그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심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간단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집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뭐 배우자의 경우에도 어쨌든 한번 누워가지고 바로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다리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해 보시고, 만약 다리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허리나 골반이 삐뚤어져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삐뚤어진 것 때문에 증상들이 허리가 아프다든지 골반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증의 문제, 정형외과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시고, 나는 평소에 자꾸 이게 좌우가 안 맞는 것 같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 자세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엑스레이라든지 이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차근차근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너무 장황하게 길게 말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도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좀 짧게 짧게 끊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